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로린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이 비정형 치통을 낳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저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조금이라도 효과를 봤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3년 전에 저는요, 정말 심한 극통이었어요. 먹을 때나 잘 때 이럴 때 빼고는 정말 24시간 내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의 정도가 7, 8점 정도로 굉장히 극통이었고 한순간도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 통증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점? 조금 높으면 3, 4점 정도로 통증을 유지하고 있고 그 통증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크게 챕터를 나눠보니까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건데 예상하실 수도 있어요. 저의 극통을 지금의 통증으로 낮춰준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방법은 바로 약입니다. 약을 복용한 거예요. 사실 이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약을 복용을 하세요 라고 사실 절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약을 권유하는 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약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예요. 일단 먼저 제가 현재 먹고 있는 약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고 있는 약은 이렇게입니다. 일단 영양제는 다 뺐고요. 아침약 그리고 저녁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뉴론틴, 티오시드정, 트리랩탈, 듀록세톨, 클로나제팜, 아빌리파이 이렇게 먹고 있고요. 저녁에도 뉴론틴, 그리고 트리랩탈, 클로나제팜, 엠코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이고요. 2024년 5월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신경과랑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이 두 병원에서 각각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전문의 선생님들과 저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저한테 조금 부작용이 있는 약들은 빼고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은 약들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하면서 용량과 그런 약 종류와 이런 다양한 약의 어떤 조합의 결과가 현재 약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비정형 치통이 있으시고 다양한 치료를 받았었는데 어떤 효과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제가 약 복용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감히 추천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영양제인데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저한테 큰 효과를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현재까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고 이 영양제가 저한테 분명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복용을 했었던 영양제 종류를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 B12, 그리고 알파리포산,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 보리지 오일 이렇게 복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비타민 B12랑 비타민 D 이렇게만 먹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영양제를 처음 복용하게 된 거는 2024년 1월 이때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전상치조 신경절제술을 받기 전까지 영양제를 계속 복용을 했었어요. 비타민 B12에 대해서는 2024년 1월에 제가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갑니다. 이제 정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을 다 가고 대전까지 갔어요. 한 대학병원의 신경과에서 저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고 CT, MRI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저의 증상에 대해서 듣더니 이거는 치과 치료 후에 말초신경에 손상이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 해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신경에 좋은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복용해 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메코발라민이라는 약이었고 비타민 B12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그때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리포산이랑 오메가3랑 보리지 오일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저랑 굉장히 증상이 비슷한 환우분과 한창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환우분의 가족이 제약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그런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경이 좋은 영양제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던 약이 이 세 가지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창 알아보고 이 세 가지 먹어도 되겠다 해서 따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영양제다 보니까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상치조 신경절제술을 받고 나서는 제가 워낙 많은 약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줄였어요. 영양제를 줄였고 현재는 비타민 B12랑 비타민 D만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본인이 비정형 치통을 진단받았다 또는 치통이 굉장히 심한데 2곳 이상의 치과에서 치아나 잇몸에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거를 들었다면 저는 더 이상 치과를 가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치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3년 전에 제가 정말 모든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 보종과, 구강학, 안면, 외과까지 갔고 뭐 동네에 있는 치과부터 해서 대학병원 치과는 정말 다양하게 갔었는데 다 같은 말을 해요. 치아에 아무 문제 없고 신경치료도 문제 없다. 뭐 그냥 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치과를 가지 말고 구강내과나 또는 신경과를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신경과나 그냥 구강내과를 가는 것도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형 치통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 질환이잖아요. 웬만한 의사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비정형 치통을 진단받았어요. 또는 뭐 저의 증상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치통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또는 비정형 치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병원을 가야 돼요.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효과를 조금 크게 봤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약 복용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반에 아침 약을 먹고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저녁 약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은 게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약을 복용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시간대에 꼭 약을 복용해요. 제가 밥을 안 먹었어도 그냥 그 시간에 약을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7시 반에 약을 먹지 않거나 좀 딜레이가 돼서 약을 먹으면은 예를 들면 2, 3점이었던 통증이 4, 5점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 통증을 약을 먹으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올라온 통증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빨리 약을 저는 먹는 편이에요. 더 아파지기 전에 빨리 약을 먹어서 2, 3점이었던 통증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지하는 시간대가 7시 반과 그리고 오후 5시 딱 이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약을 꼭 먹는 편입니다.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한테 맞는 약 시간대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시간에 먹는 게 본인한테 가장 아프지 않다. 이런 시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찾아서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복용을 해보세요. 웬만하면 급통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통증에 있어서 비정형 치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이게 어쨌든 보이지도 않고 죽는 병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그거 뭐 치통 그까짓 것 때문에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겪어보면 사람이 미쳐요. 왜냐면 치통이라는 게 계속 사람을 신경 쓰게 하고
어떤 거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분도 안 좋고 막 두통까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치통이 24시간 365일 내내, 그리고 이게 평생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약을 먹어야 되지? 약을 먹어도 심지어 완전히 낫지도 않아. 약을 먹어도 통증이 여전히 있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건강한 상태지만 3년 전에는 정말 극도의 우울감을 느꼈었어요. 거의 1년 내내 집 안에서만 있었고, 새로 입사를 했던 직장에서는 한 달 만에 퇴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정말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집에서 매일매일 울고, 잠에서 깨면 울고, 잠들 때까지 울고, 그냥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울기만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비정형 치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했던 방법들을 조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의 정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통일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 7, 8점, 뭐 8, 9점일 정도로 너무 아프고 이빨, 잇몸이 막 쥐어짜는 것 같고 막 으깨지는 것 같고 막 그런 통증인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극통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5점 이하로 통증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통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통증을 낮춘다. 두 번째는 환우 카페에 너무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우 카페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환우 카페에 들어가면요, 다 저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그렇구나, 나도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는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서로 위안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장기간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그냥 한탄만 하게 돼요. 오늘도 이랬어요. 우울해요. 언제 나을까요? 저는 7년째예요. 저는 10년째예요. 12년째인데 낫지 않아요. 뭐 다 이런 글들이에요. 분명 한우 카페에 완치된 사람의 글도 있고 정보성으로 굉장히 좋은 글도 많거든요. 근데 한탄성 글 또는 걱정하면서 쓰는 글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지 마시고 정보성 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우 카페에 들어가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싶은 것들만 정보성으로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나왔거든요. 환우 카페를 나와서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 이유가 그거를 보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10년째인 사람들 글을 보면은 나도 10년 돼도 안 나을까? 나 10년 넘어서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내 간과 심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냥 너무 우울해져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불안감은 너무 커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환우 카페에 정보성 글을 보는 게 아닌 이상 너무 자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라도 통증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수많은 대학병원과 수많은 치과와 한의원, 뭐 별의별 데를 다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예민하다,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거다, 시민성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은 비정형 치통에 대한 이해도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민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통증을 낮춰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전환하는 거예요. 통증에 집중하지 않으면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통증의 정도가 극심할 경우에는 통증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통증이 2, 3점이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뭐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은 주의를 전환시키면서 통증을 약간 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정도의 통증도 제가 가만히 있거나 통증에 계속 집중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더 아프거든요. 저는 지금도 통증이 있어요. 저도 약을 먹었지만 저는 여전히 통증이 있고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통증을. 근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정도 통증은 내가 갖고 가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잊혀지기도 해요. 물론 너무 아플 때는 집중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약 먹으면 낫겠지. 아프면 뭐 껌이라도 씹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빵이라도 먹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통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비정형 치통을 제가 직접 관리했던 방법들이고 이게 물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따라해보세요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들을 썼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비정형 치통을 쳐도 사실 비정형 치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사들에 대한 영상은 많아도 이거를 직접 겪고 이 경험담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